GLE450 모델입니다. 외관에서 느껴지는 모습은 이전 벤츠 SUV들에서 느껴졌던 각이 살아있는 모습, 그리고 좀 강인한 느낌들보다는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개인 호불호가 조금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둥글둥글한 느낌 때문에 과거의 벤츠 모습, 날카롭고 뭔가 각이 살아있는 이런 모습들을 좋아했던 분들한테는 약간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LED 타입의 헤드램프는 야간에 밝은 시야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DRL 역시 최근 벤츠의 디자인을 고스란히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닛 위의 형상을 보시면 날카로운 벤츠의 어떤 각이 살아있는 느낌들을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끝부분을 보시면 좀 동글동글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강조하면서 본닛 위에 이 선들, 선이 살아있는 이 주름들을 잘 보시면 굉장히 날카롭게 살아있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팬더 부분을 싹 보시면 약간 부드럽게 내려오면서 볼륨감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급 SUV들에서 흔히 보이는 이 끝부분을 우레탄 재질로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까지도 도색을 적용을 해줘서 전체적으로 일체감이라든가 고급감 같은 것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범퍼의 디자인도 조금 와이드해 보이는 느낌들 꾸준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핫 스탬핑 공법이라고 해서 최근에 유행이 되고 있는 그릴에 이렇게 크롬을 살짝 입힌 재질이 플라스틱입니다. 요거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저런 포인트들도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직렬 6기통 싱글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배기량은 2999cc고요. 최고 출력은 367마력의 토크는 51입니다. 가변식 4륜구동을 채택을 하고 있고 9단 자동 미션과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의 스커트를 보시면 크롬을 좀 과감하게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조금 촌스럽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고급감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요런데 두 가지 딱 두 줄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있는 저런 데에 크롬을 조금 적게 적용을 하고 아래쪽에는 좀 과감하게 크롬을 적용해준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좀 둥글둥글하고 유연한 느낌이 들고요. 강인하고 날이 살아있는 느낌보다는 좀 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걸 편안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디자인이 약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선호도가 조금 있는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잘 보시면 이 뒤쪽으로 공기의 흐름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준 그런 범퍼 디자인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휠 타이어는 지금 20인치 사양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75, 50, 20이고요. 타공 타입의 디스크를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어서 확실히 승차감 부분에서는 저는 타 브랜드보다 앞서 있고 안정적인 느낌들 꾸준하게 받을 수 있었고요. 좀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디 사이즈는 휠베이스가 3m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중형 SUV이다 보니까 3m까지는 안 되고요. 3m에서 약간 모자른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뒤 오버행도 적절하게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딱 차량을 보면 뭔가 다부진 느낌, 균형감이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의 호불호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갈리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좀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하단부의 사이드 스텝도 멋스럽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금속 재질하고 이 고무 재질을 혼합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괜찮고 기능적으로도 크게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연결되는 이 라인들은 벤츠에서 이전부터 고집을 해오던 SUV의 라인들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앞뒤의 모습이라든가 최신 트렌드들을 잘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벤츠의 전통을 살리면서도 최신의 트렌드들을 적절하게 잘 가미시켜준 그런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후면부 디자인은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뭔가 약간 우울해 보입니다. 오너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보기에 느낌이 그렇다는 거니까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위쪽은 조금 좁고 아래쪽으로 넓어지는 느낌을 가져가다 보니까 뒤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가 275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 있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을 때의 안정감은 조금 더 배가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기구는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미테이션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가까이서 보시면 이게 막혀 있어요. 그냥 배기구의 형태만 띄고 있고 주변부를 크롬으로 또 마무리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LED 타입의 테일램프는 이 테일램프 디자인만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저는 약간 조금 밝은 느낌보다는 조금 우울한 느낌이 전달이 돼서 선호하는 디자인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동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부드럽게 작동을 해줍니다. 속도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어요. 트렁크 공간은 타 브랜드에 비해서 그렇게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2열 공간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쓴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레버를 조정을 해서 차량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무거운 짐을 싣거나 큰 짐을 싣고 내릴 때는 뒤에 차고로 조금 높낮이를 조절을 해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조명은 양쪽으로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운전석 쪽으로만 조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도 수납 같은 거 하시면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바닥 부분에도 바닥 부분에 생각보다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활용하시면 실내의 그 부족한 공간들, 그리고 짐 싣는 공간의 부족한 공간들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펑크3 킷 갖추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크롬으로 포인트를 주고 또 기능적으로도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짐을 싣고 내릴 때 흠집이 많이 나거든요. 흠집에 취약한데 여기 알루미늄 재질을 적용을 해주고 있어서 흠집 같은 데서도 조금 더 유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뒷좌석 시트 등받이를 접었을 때 꽤나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대신에 이 입구 쪽이 조금 더 넓었으면은 아마 백색 가전 같은 것들을 싣고 내리실 때도 크게 불편함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고요. 또 등받이가 저렇게 앞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좀 평평하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이 차박 같은 거 하실 때 조금 유용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도가 살짝 있습니다. 이 뒷좌석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살짝 올라와서 되기 때문에 완전히 평평한 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 안장이 SUV지만 그만큼 편안하게 잘 자리 잡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받이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데 볼보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시트벨 각도 조절이 안 됩니다. 안전에는 물론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SUV의 활용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시트 등받이 각도는 조금 조절이 되는 게 더 유용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식으로 되고요. 더 이상 각도 조절은 안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벤츠를 제가 시승할 때 종종 설명을 드리는데 이 램프 같은 것들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뒤쪽에서는 붉은색으로 불이 들어와서 어떤 후방의 경보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수직에서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어두울 때 이 아래쪽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은자로 꺾여져 있는데 뒤쪽에서의 기능, 이 아래쪽에서의 기능 각각 다 해줄 수 있어서 이런 포인트들은 참 작은 부분이지만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운전자나 소비자를 충분하게 배려해주는 브랜드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여기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작동이 되죠.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는 최근 벤츠에서 나오는 차량들에서 같은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슬림하고 손에 잡았을 때 이 그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문을 열어서 앞좌석부터 한번 보면은요. 스마트키 버튼은 이 푸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오목하게 파인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앞좌석하고 뒷좌석에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민감도도 높은 편이에요. 도어를 열었을 때 느낌은 실내가 좀 밝은 톤이었으면 굉장히 고급스러웠을 것 같은데 약간 무난하고 보수적인 느낌이 살짝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포인트들, 이런 디자인 포인트들을 잘 보시면 또 좀 세련된 느낌들도 표현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뒷좌석 공간은 SUV지만 승용차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보기에도 편안해 보이고 실제로 앉았을 때 착자감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밝은 불빛은 약간 그 할로겐 램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LED입니다. 다만 이제 백색에 가까운 게 아니고 약간 노르스름한 할로겐 느낌을 내주기 때문에 눈이 조금 편안했던 것 같아요. 도어부터 살펴드리면 이 가죽의 질감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고요. 우드 패널도 이 만져봤을 때의 촉감 같은 거,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열선하고 통풍 시트 각각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붐메스터의 사운드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벤츠의 차량들은 시트를 컨트롤하는 부분이 이 도어 쪽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하고 헤드레스트까지 전동으로 모두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참 요거 보시면 은색에 이 조명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각도에서는 잘 보이거든요. 근데 낮에 살짝 여기 조명이 들어오거나 각도를 조금 이렇게 낮춰보면은 잘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아기자기하고 참 이렇게 보면 보기 이쁜데 각도를 바꾸면은 조금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맵포켓은 구성을 참 잘해주고 있어요. 보시면 파티션도 잘 돼 있고 페트병 1리터 이상의 페트병들도 편안하게 넣었다 뺐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는 이 안쪽에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죠. 벤츠의 다른 차량들도 대부분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키킹 플레이트는 지금 알루미늄하고 고무가 혼합된 형태로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야간에는 조명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시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기에도 편안해 보이시는 게 느끼시죠. 그리고 그 허리에 자연스러운 굴곡을 유도하고 안장 부분도 참 단순해 보이지만 장거리 주행을 해보면 편안합니다. 그리고 시트 등받이 쪽을 보시면 이 사이드 볼스터, 이 날개 부분이 조금 도톰하게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롤이 심한 구간을 운행을 하시더라도 흔들림을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헤드레스트는 크기라든가 위치, 그 다음에 이 쿠션감 모두 다 좋은 점수 드리고 싶고요. 가죽이 약간 거친 듯한 느낌이 있는데 만져보면 촉감은 참 고급스럽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오르간 타입의 페달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포츠 페달은 아니고 그냥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 그러니까 핸들을 앞뒤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하는 부분은 지금처럼 4웨이 타입으로 전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에는 스티어링의 열선을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 보시면 로터리 타입의 조명 스위치 컨트롤들이 모여 있는데요. 조금 아기자기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도 은색에 지금 까만색 글씨가 써 있는 것 같은데 조명이 살짝 들어오면은 시인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작했을 때의 조작감이나 뭐 요 반응 같은 것들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송풍구의 위치는 송풍구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디자인의 조화를 좀 더 강조한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편안하고 실제로 기능적으로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스티어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스포크 타입의 스포티한 느낌 잘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안쪽에 한번 타보면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가솔린, 벤츠의 가솔린 엔진은 제가 정말 인정하고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지금 시동 걸었을 때 이 초기의 소음 진동 들리시나요? 굉장히 부드럽고 연한 느낌.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클러스터는 이 가운데 쪽하고요. 인포테인먼트 패널하고 일체형으로 그냥 쭉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벤츠가 가장 먼저 시도를 했는데 저는 참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시인성도 상당히 좋고요. 뭔가 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제대로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인포테인먼트 패널까지 일체감이 굉장히 좋죠. 스티어링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패들 시프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 9단 미션은 패들 시프트로 조작을 해보시면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좀 재미있는 운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HUD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화면에 이 정도는 보이실 것 같고 이 폰트라든가 해상도 같은 것들이 참 또렷해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신에 이쪽이 그 구현하는 HUD 이 장비들이 너무 좀 깊게 파여 있는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비게이션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 인터페이스 부분은 그냥 국내에서 개발한 맵을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동작도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개인에 맞게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공조장치는 지금 이쪽에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가운데 쪽에는 이렇게 4개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참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SUV고 좀 거친 느낌을 강조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조금 아기자기한 맛이 있고 이런 느낌은 전방에 약간 순진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들도 부드럽게 잘 구현을 같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죽으로 대시보드 상단도 마무리가 되어 있고 우드 패널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되어 있고요. 또 잘 보시면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는 벤츠가 예전부터 참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조장치 컨트롤은 이 토글 타입 스위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딸깍딸깍 하는 느낌이 글쎄요,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이런 차량들의 딸깍거림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런 느낌들 쪽으로 조금 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 벤츠는 조금 부드러웠다면 지금은 조금 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조작감의 이 끝맛을, 손맛을 조금 더 살려주려고 노력을 한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비상등도 지금 이쪽에서 조작이 가능하고요. 이 컵홀더는 지금 커버링이 이렇게 가능하고요. 위쪽까지도 우드 패널로 참 이게 고급스럽고 느낌이 참 좋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만졌을 때 느낌도 좋고요. 컵홀더는 2개 마련이 되어 있고 양쪽 크기는 같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이쪽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거치했다가 뺐다 할 때는 보기보다는 불편하진 않은데 스마트폰을 막상 딱 거치했을 때 무선 충전이 시작되는 데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되어 있고 USB 단자도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이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좀 보수적인 느낌? 그 다음에 불편했었는데 여기에서 컨트롤 할 때의 느낌들이 참 좋아져서 그런 부분도 벤츠가 시장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고 있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여기 다이나믹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인디비듀얼, 스포츠, 컴포트, 에코. 오프로드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같이 연동돼서 높낮이가 조절이 됩니다. 물론 수동으로 이 뒤쪽에서 에어 서스펜션을 컨트롤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메인 볼륨이라든가 인포테인먼트 온오프는 이쪽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이걸 또 누르면 푸시까지 가능해서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프트 바이어 와이어 방식의 기어 변속기가 장착이 되는데 보통 여기에서 뭔가 컨트롤을 해주잖아요. 뭐 버튼 타입이든 다이얼 타입이든 여기에서 컨트롤이 되는데 벤츠는 요 스틱 요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컨트롤을 해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에서의 공간 활용도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암레스트는 여기서 버튼을 누르시면 양쪽으로 지금 열리는데 이쪽이 좀 빡빡하네요.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고 안에 공간도 넓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USB 단자 준비가 돼 있고요. 연결할 수 있게 준비가 돼 있고요. 안쪽까지 깊이가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 잘 보시면 이 마무리가 안쪽에서의 어떤 잡소리나 이런 것들 나지 않도록 참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이다라는 걸 이런 데서 저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조수석의 수납 공간은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안쪽까지 이 카펫 재질 같은 걸로 잘 마무리가 돼 있어서 고급스럽고 또 잡소리 같은 것도 미연에 방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조명도 잘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크기가 예전에는 조금 좀 인색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좀 넓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바이저 안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거울이 조금 작은 거는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은은한 조명은 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좌석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 이 선쉐이드 같은 거는 이게 1억이 넘는 차인데 그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갖춰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가죽의 질감이라든가 우드 패널의 느낌 이런 것들은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고급스럽고 편안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락 같은 것들 이런 끝부분도 보시면 참 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내포켓도 크게 적당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는 은은하게 불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야간의 조명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턱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 활용도, 특히 이 발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는 여기서 이렇게 내리시면 되고요. 위쪽에는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가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달라요. 이쪽이 조금 크고 이 안쪽이 조금 작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지금 보시면은 되게 작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능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등받이가 좀 편안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보기보다는 불편하진 않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요거 어댑터인데요. 빼고서는 뭐 옷걸이를 장착을 하실 수도 있고 아이패드 거치대 같은 것들도 이쪽에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 썬루프가 없습니다. 2000년식부터는 파노라마 썬루프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반자율 주행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시승하는 19년식 모델에는 그런 게 빠져 있습니다. 앉았을 때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안장 부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포지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 공간은 주먹이 하나, 둘, 3개 정도
3개 정도, 이 안쪽에 파인 데까지 가면은 3개까지는 충분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급 차량답게 에어벤트가 이쪽에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B필러에도 친절하게 에어벤트를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B필러의 에어벤트를 보니까 다시 한번 측면 선쉐이드가 정말 못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공조장치를 이렇게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3존이 아니고 4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운전석하고 조수석 각각 컨트롤 할 수가 있고, 뒷좌석에 앉아서도 뒷좌석도 왼쪽 오른쪽 각각 온도를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민감도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벤츠가 전통적으로 참 잘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 조절 같은 거 오토로도 컨트롤 가능하고 각각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참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 이렇게 펼쳐지고,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사용하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펼쳐서 조금 더 각도가 뒤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움직여주는 점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소소한 부분에서 벤츠가 참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뒤쪽에서 보면 LED 타입인데 약간 노르스름한 불빛이 있습니다. 은은하기 때문에 야간에 보시면 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은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는 너무 좀 벤츠가 특히 SUV에서는 보수적인 디자인을 가져갔었는데 최근 이 디자인 좀 보세요. 와, 이게 외부도 많이 변했지만 내부에서 전해지는 이 약간 진보된 느낌, 혁신적인 느낌들은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GLE 450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3리터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느끼는 부분은 소음하고 진동 부분입니다. 지금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마 마이크로도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조용합니다. 가솔린 모델이 부드럽고 조용하다는 것, 특히 벤츠의 3리터 가솔린 엔진은 예전부터 굉장히 꾸준하게 좋은 반응, 그 다음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파워트레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SUV에 접목이 되면서 또 편안하고 부드럽고 조용하고 안락한 이런 느낌들을 잘 구현을 해주는 GLE라고 하는 시리즈의 이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되면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방 시야도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소음하고 진동 부분에서의 만족도가 저는 거의 최고 점수를 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디젤 모델은 솔직히 약간 제가 생각했던 벤츠다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GLE에서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모델에서는 제가 조금 실망을 했었는데, 지금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450에 와서는 정말 만족도가 감히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비교되는 차량이 아마 X5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브랜드의 특성을 또 SUV에 와서도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벤츠는 도심 주행에서 약간 구름에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의 셋업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면 이 흔들림이라든가 롤하고 피칭을 아주 잘 대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에서의 피로도가 현격하게 낮은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벤츠다운 모습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에 들어와가지고 기준 속도로 크루징을 한 80에서 100 정도로 크루징을 하게 되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심 주행에서는 개인에 따라서는 약간의 울렁거림, 조금은 약간 멀미가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데요. 저는 도심 주행에서는 조금 구름에 떠다니는 듯한 느낌, 편안한 느낌의 에어 서스펜션의 장점을 살려주고 있어서 좋았고요. 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롤하고 피칭을 잘 제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크루징을 했을 때의 운전자가 받는 피로도, 그리고 동승자들이 이 차량을 탑승한 승객들이 받는 피로도가 X5에 비해서는 현격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쪽에 W10원, 뒤쪽에 멀티링크, 그리고 거기에 에어 서스펜션이 매칭을 이루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벤츠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스펜션의 조합이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든가 안락함, 승차감,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들 대부분의 영역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올라운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속감을 말씀을 드리면 9단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는데요. 단과 단 사이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단에서는 조금 촘촘하게 가져가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약간의 기어비가 좀 늘어지는 듯한 느낌을 살짝 받는데요. 파워트레인이 워낙에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어색하거나 약간 좀
조화롭지 못하다, 예, 이런 느낌들은 운전자에게 전달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 그러면서 모드를 지금 살짝 한번 바꿔볼까요? 모드를 바꿔서 예를 들면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에 순간적으로 킥다운을 하게 되면, 예, 요런 반응들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차량을 운행을 할 때, 또 리뷰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모드 간의 편차를 말씀드리는데요, 아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스포츠 모드하고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하고 에코 모드, 이 모드 간의 편차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일반적인 주행을 하게 되면 한없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고급 SUV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엔진의 반응, 미션의 반응,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도 조금 딱딱하게 꽉, 내가 달릴 준비가 됐다, 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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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을 운전자에게 딱 전달을 해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외관 리뷰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듀얼백입니다. 양쪽으로 배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뒤쪽에서 보면 오픈 타입이 아닙니다.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돌출형으로 조금 더 과감한 느낌, 보기에도 좋고 시각적으로도 좋고, 또 이 엔진 사운드도 배기에서도 조금 더 우렁차 줬으면은, 야, 정말 이 스포티한 느낌까지도 잘 구현을 해주는 스포티한 SUV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AMG 시리즈를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이 정도에서도 충분한 만족도를 끌어올렸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1억이 넘는 차량 가격에서 지금, 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아니고 그냥 일반형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000년식 모델, 그러니까 2020년 모델에 들어와서는 약간 600에서 700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파노라마 선루프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또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이 차는 어차피 19년식이니까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20년식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니까 소비자의 그 니즈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작에 좀 됐어야 되는데, 예,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뭐 반영을 해 주시는 점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벤츠의 그 독특한 스티어링 방식이 있는데요, 클래스마다 다르고 차량마다 그 등급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GLE를 운전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고속주행을 할 때는 스티어링을 조금만 움직여도 이 차량의 움직임, 이 조향각의 변화가 조금 크게 느껴지고요. 또 완전히 정차했을 때, 유턴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차할 때의 상황이 되겠죠. 그럴 때에는 이 차가 등치가 좀 있는데 이게 돌아질까? 유턴이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예, 스무스하게 돌아갑니다. 그 얘기는 차량의 상태, 브레이크를 밟느냐 안 밟느냐, 속도가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속도에 도달을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향각을 가변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죠. 이게 참 똑똑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고속으로 달릴 때 사실 조향각이 너무 좀 무디면 자칫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조향각이 조금만 틀어도 좀 많이 움직이게끔, 예, 그렇게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또 이 틀어지는 각도가 너무 또 커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안정감도 갖춰주면서 조향각의 어떤 그 주변의 대응들, 브레이크라든가 속도의 대응력을 좀 높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유턴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차를 할 때는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고, 많이 이게 꺾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적절하게 이 조향이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저는 인정을 해주고 싶고요. 또 안정감이라든가 효율성, 그리고 뭐 주차라든가 유턴 같은 때의 편의성 같은 것들도 충분하게 배려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벤츠의 대표적인 장점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상시에 운전을 할 때 보타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요, 꾸준하게 이 안정감이 느껴지는데, 이런 점 때문에 차량의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통적인 모델이다, 차를 100년 넘게 만들었다, 독일에서 만들었다, 이런 꾸준하게 좋은 호평들이 많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킥다운을 했을 때 가속감을 말씀을 드리면, 이전 모델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반응 속도가 좋아졌습니다. 벤츠가 전통적으로 이 킥다운을 하게 되면은 활주위를 당겼다가 탁 놓으면은 약간 굼뜬 것 같으면서 탄력이 붙으면 무섭게 달려나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GLE 450에 와서는 초반부터 그 렉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벤츠 특유의 이 잡아당겼다가 뭔가 좀 잡고 있다가 탁 놔주는 이제 이런 느낌들도 상당히 좀 보완이 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말씀을 드리면 초반부터 담력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제가 여기서 아주 마음에 든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이 차가 SUV잖아요. SUV가 초반에 너무 담력이 좋으면 조절할 때 같이 탑승했던 다른 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면서 담력을 꾸준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편안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이런 제동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를 해보더라도 쉽게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피로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서 역시 그 벤츠다운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어서 제가 계속 뭐 차량의 특성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주로 이제 장점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차가 단점이 없느냐? 단점이 있죠.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차량 가격입니다. 가격이 1억이 넘어가는데 2019년식입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의 옵션 구성이라고 한다면 저는 8천만원 후반에서 아무리 벤츠라도 9천 극초반에서 이 가격이 형성이 됐어야 됐고, 프로모션을 더하면 한 8천대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억이 넘는데 썬루프가 없고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 점은 저는 분명히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비, 특히 도심에서의 연비가 거의 뭐 한 5km? 6km? 평균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80km, 90km 정도로 크루징을 했을 때에는 약간 9.5km에서 두 자릿수에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연비가 가솔린 3리터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4륜구동 SUV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 트렌드를 반영을 해보면 그래도 조금 한 10에서 15% 정도만 연비가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요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주행에서 제가 구름에 떠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에어 서스펜션을 칭찬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의 호불호가 분명히 있고요. 불호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약간 울렁거리는데, 약간 멀미나는데, 요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 뭐 요 정도를 제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X5, GLE 450,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80 이렇게 세대 모두 제가 시승을 해봤는데요. 글쎄요, 지금 같은 가솔린 엔진, 같은 CC급, 아니면 같은 디젤 엔진, 그렇게 제가 시승을 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X5하고 GV80은 디젤 모델을 시승했고요. 지금 벤츠 GLE 클래스는 제가 가솔린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차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승차감 중심으로 세대를 비교를 해드리면, 스포츠성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무조건 X5에 좋은 점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GV80, 그 다음에 GLE,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순서대로 조금 스포츠성이 강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도심에서 편안하게 주행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1번은 GL입니다. 무조건 GL입니다. 이 에어 서스펜션 세팅이 올라운더 플레이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만족도를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GLE를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그 다음이 GV80, 그 다음에 X5입니다. 개인마다 선호도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킥다운을 했을 때에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이 느낌은 GLE가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X5, 그리고 GV80, 이런 순서대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너링에서의 만족도는 X5가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GV80이 제가 22인치 모델하고 20인치 모델을 둘 다 시승을 했는데, 22인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너링 성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을 GV80을 주고, GLE는 너무 이 에어 서스펜션의 반응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또 다이렉트 스티어링이라고 하는 요런 그 좀 똑똑한 녀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빠릿빠릿하게 따라와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느낌하고 차량이 대응하는 느낌하고의 편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어차피 뭐 리뷰가 제가 느꼈던 거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 본인도 판단을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 차량을 구입하려고 고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참고용으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또 생각난 김에 전체적으로 시야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 콕핏의 느낌도 몸을 잘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 상당히 좋은데요. 벤츠를 탈 때마다 제가 아쉬운 점은 이 아웃사이드 미러가 정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지 같아요. 이게 너무 작아요. 너무 작고 시야각이 너무 안 좋고, 광각 미러를 좀 적용을 해주거나 하지. 차가 가격대가 있는데, 저도 벤츠를 타고 있지만 제가 타는 차, 구형 E클래스를 타고 있습니다. 구형 E클래스도 정말 이 아웃사이드 미러 그지 같거든요. 근데 GLE 정도고 SUV면 조금 나아질 법도 한데, 왜 이 아웃사이드 미러에서 저렇게 벤츠가 약한 모습,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미러의 이 시인성도 단점으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복합 연비는 8.8km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면 최대 약 11.3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에 도심 주행에서만 왕복 10km, 왕복하면 한 3km 정도? 편도가 10km가 안 되는 구간을 극심한 정체 구간에서 그 시간대에 운행을 했을 때의 최저 연비는 5.5에서 6.2까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가솔린 3리터 차량이기는 한데 도심에서의 연비는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이 클러스터가 참 재미있게 잘 변해줍니다. 예를 들면 클러스터의 디자인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클래식부터 디센트까지 4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스포츠 모드로 선택을 해 놓은 상태고, 이렇게 바꾸면 프로그레시브 모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디자인을 한번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스포츠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을 시켜서 화면 가운데에 내비게이션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트립에서 내비게이션 선택을 하면 이렇게 화면 가운데 표시도 되고, 이 내비게이션을 전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 가운데 보여줬을 때 얘기고요. 그리고 전체로 보실 때는 여기서 전체 보기 선택을 하면 클러스터 전체가 내비게이션으로 표시가 됩니다. 물론 이 네모나게 딱 반듯하게 전체를 다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인포테인먼트 쪽으로 시선이 안 가고 클러스터 안쪽에서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죠? 도심 주행에서도 잘 어울리지만 GLE 450 같은 차는, 특히 이제 벤츠의 라인업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저는 고속도로 같이 장거리 주행이 많으신 분들한테 정말 편안한 승차감,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해주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장시간 운전을 했을 때의 피로도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로 장거리 이동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차입니다. 스탑앤고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정차 시에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켜질 때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디젤 차량도 이 정도까지 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금처럼 시동이 꺼졌다가 걸리면서 지금 출발하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도 굉장히 빠르고 워낙 부드럽다 보니까 그렇게 거슬리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과속 방지 턱을 넘어보면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이 안정감 있고 부드럽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 주행에서도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 과속 방지 턱을 넘어보면, 좀 세게 넘어볼까요? 이 넘을 때도 부드럽지만 넘고 나서 뒤쪽까지 뒤 이어지는 출렁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요, 부드러우면서도 또 안정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다시 넘어보면
예, 굉장히 부드럽고 뒤에가 이렇게 출렁할 것 같은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뒤를 좀 잘 받쳐주다 보니까 출렁임이, 뒤쪽에서의 이 출렁임이 상당히 제어가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상 준일TV에서 전해드린 GLE 450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